제가 봤을 땐 이번 시합 누가 더 스플릿을 안 내고 누가 더 스페어를 잘하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지금 원래 쓰던 데보다 한 5보드 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파트도 같이 안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일단 첫 게임에 제가 위에 자리를 쓴 이유는 레인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왜냐면은 연수구 할 때도 위에 자리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연수구 때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근데 연수구 때도 내가 원래 쓰는 라인 안쪽을 쓴다면 당연히 내 레인을 내가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꿀팁입니다. 지금 스탠스 33에서 한 20보드 정도 보고 톡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은 아마 여자 선수들이 쳐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쳐야 될 거예요. 왜냐면 위에 자리가 전혀 레인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려와서 타이트하게 쳐야 되죠. 그럼 여자 선수 레인은 더 리버스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3번 너무 타이트하게, 남자 선수들보다 타이트하게 치기 때문에 거의 벽이 생겨요. 왜냐면 여자 선수들 다 샌딩을 해가지고 치기 때문에. 두 번째 게임부터는 조금 라인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아까 한 17에서 한 18에서 10보드를 보고 쳤다면 지금 한 21 정도에서 지금 더 안쪽에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게임에 내 라인을 망가뜨리지 않고 지금 내려와서 치니까 훨씬 더 지금 레인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엄청 두꺼웠어요. 리플레이 돌려보시면 1번 핀이 상당히 두껍게 맞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보드 안쪽으로 내립니다. 한 보드를 내릴 때도 있고 2보드를 내릴 때도 있어요. 이 레인이 어느 정도 마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 자리를 그대로 치면 4번 핀이나 지금 스플릿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2보드 내리고 한 보드 안쪽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레인일수록 라인이 나올 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노 게임이 나오는 데서는 최대한 스페어를 하면서 막고. 아이고, 지금 내려왔는데도 안쪽은 도는 거예요. 금방 지금 없어지는 거죠, 라인이. 지금 터키 칠 때까지 아주 좋았는데 도를 것 같아서 내려왔는데 라인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해답을 찾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이 문제의 답을 찾았는데 또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볼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터키를 치고 4프레임을 실투가 나오고 5프레임을 칠 때 어떻게 쳐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쳐야 될지, 조금 더 내려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바깥쪽을 놔야 될지. 항상 볼링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확률을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투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내린 판단으로는 똑같이 투구를 하는데 조금 더 바깥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쪽 실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려와가지고 제가 실투를 한 것 같아요. 살짝 너무 안쪽을 보고 친 거죠. 그리고 레인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이 턴을 많이 하지 않고 포워드롤로 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이드롤이 많으면 공이 누웠다가 이렇게 일어서는데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공을 미리 전진롤로 세워가지고 투구를 하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공이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스피드가 빠지면 안 돼요. 스피드가 빠지는 순간 바로 안으로 박힙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저희 시합 때는 한 게임을 치고 레인 이동을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랑 다를 수 있죠. 왜냐면 다른 선수들 친 데를 제가 넘어가서 치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라인이 조금 잡혔어요. 근데 하지만 볼링은 항상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샷을 할지 모르고 어떤 투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중해서 쳐야 됩니다. 7프레임까지 터키와 터키를 만들어냈잖아요. 230대면은 지금 아주 훌륭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합 때도 이런 플레이를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네,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투구가 되고
생각한 대로 움직였는데 스트라이크 났을 때 그 희열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오, 지금 안쪽에 지금 오일의 벽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레인이 지금 똑같은 레인에서 치는데 첫 게임하고 두 번째 게임하고 이렇게 지금 점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인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게임부터 무턱대고 이런 어려운 레인에서 만약에 막 들이대면은 로우 게임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해서 로우 게임을 안 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스탠스는 한 35에서 21.5보드 정도 제가 지금 보고 치고 있거든요. 좋아요. 이번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제 레인이 말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이게임을 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4번 핀이 쓸 정도로 두껍게 안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까지 분명히 저는 라인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움직인 거거든요. 스페어 처리를 하고 저는 무조건 또 한 보드를 내릴 거예요. 그 투구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4번 핀이 쓴다고 하면은 무조건 한 보드 정도 내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4번 핀이 쓰기 전에 내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핀이 어느 정도 두께로 맞는지 판단을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레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당연히 내렸을 때 10핀이 남을 확률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내리고 나서 회전력을 뭐 조금 더 주기는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는 해요. 지금 한 보드 내리고 그럼 22보드, 한 반 보드 정도 내려서 투구해 볼게요. 그렇죠. 지금 딱 맞죠? 계산한 대로. 지금 살짝 안쪽이긴 했지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파켓팅이 된 거예요. 시합 때도 이런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조금 아까 두꺼웠는데 아까 살짝 안쪽 미스를 했거든요. 그대로 투구 해볼게요. 그렇죠. 지금이 맞는 투구예요. 지금 10번 핀이 살짝 늦게 나간 거 보이시죠? 지금 저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10번 핀이 남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 대신 그 10번 핀을 빼내는 게 이제 실력인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수의 길로 들어가려면 저런 이제 강약 조절이라고 하죠. 이 중량식 리프팅의 강약 조절을 하신다면 훨씬 더 이제 에버리지가 높아지실 거예요. 지금도 또 4번 핀이 남을 뻔했죠. 그러니까 또 내려야 된다라는 지금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제가 지금 혼자 치는데도 이렇게 한 번 치고 내리고 한 번 치고 내려야 되는데 여러 명이 같이 친다고 하면 한 번에 두 보드 세 보드씩 내리는 경우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게임은 258점을 기록했는데 이게 시합 때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또 좋은 투구가 나와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고, 이 다음 패턴은 37피트 패턴입니다. 지금 이 44피트 패턴하고는 쓰는 라인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37피트 패턴에서는 보통 이제 아웃사이드 라인을 칩니다. 왜 피트 수가 짧은데 내려가지 않냐,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헤드핀이 맞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 쓰거든요. 네, 37피트 패턴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정비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30피트 멜버른 패턴 가보실게요.